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신입 공무원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까지 나왔는데요.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잘 모르는 건지 아님 법 자체에 효능이 없는 건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서관태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상, 정신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 측면 있고, 두 번째는 행위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위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직장 내에서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도 직장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직장 안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세 번째 신체상, 정신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고요. SNS나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피해를 알게 된 사람도 누구든지 이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이제 지체 없이 이제 사실 확인 조사를 하여야 하고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한 뒤에 피해 근로자를 위해서 근무지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사실 확인 조사, 조치 명령,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과태료 제재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 근로자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과태료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욕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이제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당연히 포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도 있거든요. 이런 행위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회사 이사팀이나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부 기관이다 보면 꺼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 괴롭힘 상담센터 1522 9000번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피해 근로자들 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